네, 안녕하세요. 17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네, 교수님, 우리 채널 댓글들을 보면은 4기면은 낫지도 않는데 항암 치료 받으면 삶의 질도 나빠지고 그걸 왜 받냐? 차라리 받지 말자. 뭐 이런 댓글 다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4기가 진짜 가망이 없는 거예요? 요 질문으로 인해서 우리 4기 암 환자분들 중에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이 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암은 1, 2, 3, 4, 4기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4면 이제 마지막인 거는 맞는데요. 4기가 말기는 아닙니다. 이제 4기의 대부분은 진행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의 환자들, 자녀 생명 6개월 이내로 예상될 때 이럴 때를 보통 말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4기는 보통 원격 장기에 전이가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혈액암은 좀 다르지만 일반적 고형암의 경우에는 원격 전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전이가 중요한 거죠. 전이가 있을 때를 4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전이가 여러 부위에 전이가 돼 있으면은 완치는 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전이가 여러 군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의학적으로 완치는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치가 꼭 불가능한 거냐? 꼭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소수 전이암이라고 해서 원격 전이는 있지만 그 개수가 소수이거나 또는 아주 약물 치료에 반응이 좋은 경우에는 4기이지만 완치처럼 살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이는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행을 할 수 있고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죠. 피디님, 당뇨병, 고혈압 완치가 되나요? 아니요. 계속 약을 평생 복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암 환자의 치료도 요즘에는 이제 만성질환처럼 관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초기암이 아니고요. 4기 암 환자의 경우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이 개발되어 있는 이런 암의 경우에는 이런 효과 좋은 뭐 표적 치료제 같은 걸 투약을 하면서 정말로 오랫동안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관리하고 또는 약 먹는 간격을 아주 많이 좋아지면 조금 띄우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관리하면서 지내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진짜 만성질환처럼 관리를 한다. 뭐 그렇지만 완치라는 말은 쓰는 건 아니죠. 제 주변에도 4기셨는데 거의 10년 넘게 막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꽤 꽤 있습니다. 있어요. 사실. 특히 예. 유방암은 꽤 있어요. 완치라는 판정은 안 하시는데 항암 치료는 왜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완치는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기암 항암 치료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근데 항암 치료 받으면은 막 부작용도 많고 삶의 질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의아하시죠? 항암 치료 막 부작용이 있을 텐데 어떻게 삶의 질이 좋아지느냐. 당연히 이렇게 질문을 하실 텐데요. 암이 진행암으로서의 증상이 있고 암 자체로 인한 증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암이 주변 조직을 침범하고 계속 커졌을 때에 생기는 통증이 항암 치료하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출혈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또 암으로 인해서 담즙이 잘 빠지지 않으면서 황달이 생긴 경우에 항암 치료하면서 황달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장폐색을 일으키면서 밥을 먹지 못하고 굉장히 토만했던 이런 환자가 항암 치료 후에 장이 풀리면서 드실 수 있게 되고 드심으로써 컨디션이 좋아지고 이렇게 결국은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없어요? 저도 사실 김슬기 교수 경우하고 좀 비슷한 경우인데 장폐색이 굉장히 심했던 난소암 환자가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 먹고 너무 기력이 없어서 거동도 잘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그 가족에 아주 중요한 가족사가 잡혔는데 자기 딸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몇 주 후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환자분한테 쓰지 않았던 항암제가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조금 무리해서 시도를 했는데 다행히 암 수치도 많이 줄어들었고 암이 많이 감소하면서 음식을 조금씩 섭취하기 시작하고 환자가 기력이 회복이 돼서 그 환자가 결혼식 참석을 하고 왔어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시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쭉 힘을 내서 이제 치료를 이어나갔던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4기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4기 암 환자도 항암 치료를 포기하지 말고 꼭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그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면 밥도 못 먹고 더 일찍 죽는다. 그것이 이제 보시는 입장인 거고, 환자 본인과 또 그 주치의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다 상황이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러이러하게 이전에 항암 치료를 쭉 진행했었고, 지금은 내성이 뭐 어느 정도 생긴 상황이고, 지금은 이 약밖에 사용할 것이 없고, 이러한 많은 주치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곁에서 지켜보는 분들이 단편적인 항암 부작용만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암 치료를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항암 치료는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이 있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작용보다 더 이득이 많을 때에만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을 올려줄 가능성이 있을 때만 진행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고령이시라든지 이럴 때에는 부작용이 더 위중함으로써 쉽게 말해서 더 빨리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있을 때에만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항암 치료에 대해서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종양내과 의사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생존 기간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 받지 않는 것에 비해서 치료하는 것이 더 오래 사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뭐 계속 누워있는 이런 활동 정도가 떨어지신 분이라든지 굉장히 고령이신 뭐 90대라든지 이런 환자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권유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특히 말기 상태가 된 환자들은 이전 연구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는 거나 항암 치료를 받는 거나 생존 기간에 차이가 또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약에 내성이 생기시고 말기 환자분들께는 항암 치료를 권해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의 영역이고요. 환자와 가족들과 이런 다각도적인 그런 상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안락사를 찬성을 하게 해달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안락사가 허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령 외국의 어떤 국가에서는 안락사를 이제 인정해주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런 국가를 찾아가서 안락사를 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정말 드물게는 언론 같은 데서 접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꼭 안락사가 아니더라도 고통이 심하다고 하면 통증을 줄여 드릴 수 있는 어떤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아니면 호스피스 케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인간다운 마지막 삶을 누리시다가 생명을 다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기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완치까지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치료 받으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기암으로 치료받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가슴 깊이 응원하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